Ambassador of Chile to Republic. 예, 첫 번째 트랙입니다. 2030년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두 의제를 소재로 삼아서 특별 대담회 진행이 됩니다. 조승환 해양수사부 장관님,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님께서 대담을 해주시겠습니다. 김형겸 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귀한 분들 모시고 이런 토론회를 가지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계해양포럼이 올해 처음 기획한 특별좌담은 올해 대주제인 초해양시대와 부산의 최대 현안인 세계박람회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하실 세 분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궁금증을 모두 해소시켜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면서 특별자담 해안가 엑스포에 초청된 귀한 세 분을 소개하는 영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님이십니다. 장관님께서는 부산 출신으로 91년도에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해양정책실장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님을 거쳐서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취임하신 정통 테크노크랍스 출신인 장관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박영준 부산광역시 시장님이십니다. 박영준 시장님께서는 제17대 국회의원, 정무수석 비서관, 그리고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2021년 제38대 부산광역시장을 거쳐서 올 7월부터 제39대 부산광역시 재선시장을 맡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님이십니다. Welcome, Mr. Ambassador. 그럼 이제 저희들이 조승환 장관님부터 저희들이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토론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예정 부지를 관할하는 중앙부처의 기관장님이시고 박영준 시장님께서는 유치 도시인 부산의 기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티아스 프랑케 대사님은 중남미 대륙을 대표하는 해양국가의 대사로 부산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중남미를 대표하는 해양의 강국입니다. 세 분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세 분의 인사가 좀 많이 짧았습니다. 특히 조승환 장관님과 박영준 시장님께서는 저희 월드오션 포럼의 공동조직위원장이시기도 하십니다.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께서 조금 전 개회사에서 언급했듯이 저희 세계해양포럼이 벌써 16년이나 그리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두 분께서도 굉장히 감회가 크실 것 같습니다. 세계해양포럼은 온 오프라인으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간단하게나마 우리 세 분의 환영 인사를 들었으면 합니다. 조승환 장관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입니다. 먼저 이 세계해양포럼이 벌써 16회를 맞고 또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처음 발족할 때 여기 기획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해양의 다보스 포럼으로 이끌어지는 우리 세계해양포럼이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이어오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님, 또 우리 김영겸 우리 기획위원장님, 또 우리 박영준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간 여러모로 우리 월드 오션 포럼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바다를 통한 어떤 인류가 한 걸음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통찰과 지혜가 모아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영준 시장님께서도 환영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이 자랑할 수 있는 세계적인 포럼, 월드 오션 포럼을 이렇게 서강리에 개최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은 몇 년간 좀 제대로 진행을 못한 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다시 활기를 찾아서 이제 더욱더 쭉쭉 뻗어나가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의 해양 관련 그 모든 분들이 주목하는 그런 포럼으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 포럼을 주관해 오신 우리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님을 비롯한 대외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또 조승환 장관님께서도 이 자리를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부산은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을 가진 그리고 해양과 더불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도시입니다. 또 해양 도시로서 이 큰 개방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는 곳이 바로 해양이기 때문에 이곳 부산에서 해양을 향한 새로운 실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이후에 또 발표가 있을 UN 해비태트가 선정한 기후 난민을 위한 플로팅 아일랜드를 저희 부산에서 제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 엑스포 유치도 바로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세계 해양 포럼이 또 엑스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많은 곳에서 부산을 찾아주시고 또 이 부산의 미래를 또 세계의 미래를 함께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초청된 프랑케 대사님께서도 세계 해양 포럼의 참석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칠레 소개도 좀 해주시고 말씀입니다. Please introduce your country and your. 안녕하십니까. 조승환 장관님, 박형주 시장님,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부산에 올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전에도 부산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올 때마다 너무나 좋더라고요. 서울을 벗어나서 이 복잡한 도시인 서울을 벗어나서 부산에 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항만과 바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을 만난 것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오늘 제가 칠레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칠레는 한국을 사랑하지만 또 해양을 접하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부산을 사랑합니다. 또한 칠레에서는 해양 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보호와 토지 보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칠레는 툴코이즈라는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토지 보호 그리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코이즈라고 했을 때 터키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초록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색이죠. 그래서 바다와 육상을 모두 다 보호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의제를 증진시킬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양과 엑스포를 주제로 한 특별 자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장관님께서 환영 인사를 먼저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박영준 시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부산시와 정부 대표단은 지난 9월 7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셔서 국제 박람회 기구에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 계획서 제출 이전과 이후의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경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전략과 경쟁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엑스포의 성격이 지금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엑스포가 새로운 기술과 상품의 전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엑스포는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선보이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미래를 향해서 어떤 가치와 또 어떤 인식을 갖고 가야 될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런 문명사적인 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이 더 중요하게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엑스포가 이제는 기술과 상품의 전시장일 뿐만 아니라 가치와 이 문명의 이 전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은 이런 그 세계사적인 문명의 전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도시다 하는 것을 이번 유치계획서에 담았습니다. 저희 2030 세계 엑스포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이게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기술의 문제가 이 지금 현재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문제는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이용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두 번째 테마는 기술의 인간화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기술을 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 기술을 사회나 국가 간의 격차를 조금 더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 기술을 활용을 하고, 또 인류가 당면한 세계적인 문제들, 팬데믹이나 기후 변화나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 식량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테마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그 지구 사회에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격차의 해소, 그리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클루시브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이 케어링 앤 쉐어링, 우리가 돌봄과 나눔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들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도시가 부산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한국전쟁 이후에 국민소득이 67불인 나라에서 지금 3만 5천 불의 나라로 바뀌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도시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겪었던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잘 표현한 도시이고, 또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도시이고, 또 우리 부산은 한국전쟁 때 100만 이상의 피난민이 이곳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또 그런 만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품고 포용할 수 있는 도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적합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저희 유치계획서에 담았고 또 저희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2위 환적항, 또 세계적인 이 항만을 스마트 항만으로 바꾸고, 또 그 항만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기술의 인간화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실험하는
장소로 저희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엑스포에서 부산이 왜 가장 적합한 도시인가를 세계에 알려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엑스포의 기본적인 개념보다는 훨씬 더 부산이 어떻게 왜 유치해야 하나 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케어링과 세어링, 부산이 그런 도시, 평화와 전쟁, 그리고 지금 이제 번영이 함께하는 도시라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듣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조성한 장관님께 제가 지금 이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엑스포를 이제 개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좀 많이 커야 할 것 같은데 그 넓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산의 미래이기도 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잘 추진이 되고 있으신 건지 장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북항 재개발 부분 1단계, 2단계 포함해서 북한 재개발 부분은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입니다. 또한 국책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 대통령님께 직접 제가 북한 재개발 현장을 설명을 하고 사업 진행 현황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북한 재개발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1단계 사업에 대한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은 올해 말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시설 중에 배우도로, 우리 부두길 충장대로의 지하차도는 2024년까지, 또 트램은 2027년까지, 또 오페라 하우스하고 마리나 시설 등 문화 시설은 2024년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엑스포 부지로서 제공하게 되는 2단계 사업은 지금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예비 타당성 조사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완료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광대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 절차 기간도 지금 기존 한 3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사전 준비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가지고서 20개월로 단축해서 2027년까지는 부지 조성을 모두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곧 시장님께서 유치해 오시면 엑스포 개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께서 장관님과 지금 시장님께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온라인에서 해외에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부산항 북한과 엑스포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티아스 프랑케 대사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칠레는 중남미를 대표하는 해양 강국입니다. 칠레 수도인 산디아고에서 가까운 발파라이소라는 곳은 부산과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두 항구의 교역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의 세계 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해 우리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중남미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부산시가 어떤 노력을 더 하여야 하는지 귀한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파라이소 말씀하셨죠. 예, 발파라이소는 칠레의 주요 항구이고요. 또 부산의 자매 도시이기도 합니다. 1999년부터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었고요. 제가 이제 부시장님하고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었고, 또 칠레 이제 국회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발파라이소 같은 경우에는요, 칠레 의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과 칠레 간에 있어서의 의원님들 간에 있어서의 다양한 교류 활동도 있습니다. 부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저희 교역량의 85%가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 수출을 위한 다양한 화물들이 부산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40억 달러 이상의 이러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칠레의 수출 물량들이 이제 부산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키오스트하고도 현지가 많은 협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오스트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을 하고자 하고 있고, 또 칠레 해군과 그리고 한국 간에 있어서도 내년부터 해서 이제 키오스트랑 같이 다양한 공동 협력들을 진행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요, 이 남극 탐험을 위해서 또 칠레에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창의 산업이 있고 부산 국제영화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타 다른 그러한 창의 산업들이 정말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칠레도 창의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칠레 간에 있어서 또 부산과 칠레 간에 있어서 많은 협력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포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요, 사실 저희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주 전부터 해서 이 한덕수 총리님하고 그다음에 칠레의 대통령이 같이 만나가지고 또 이 이슈를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얘들이 나왔고요. 아까 시장님도 얘기하셨던 그런 포용적인 도시를 구축하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람 중심의 정책을 저희 칠레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그래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사람이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 중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포용성은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산과 한국이 어떻게 이 글로벌 과제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해안들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점에서 한국과 또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많은 것들을 서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칠레는 마음의 결정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총리님하고도 굉장히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또 지금 굉장히 큰 엑스포, 특히 부산에서 개최된 엑스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을 크게 지지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칠레 정부에서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장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리 그 칠레 대사님을 꼭 초청해 달라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대사님을 통해서 칠레 정부를 아주 강하게 압박을 좀 해달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그 두 도시가 서로 협력을 해서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2030년 함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사실 이제 가장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현안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리야드가 저희들하고 굉장히 경쟁적이고 지지율 측면에서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뭐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시장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기를 잡고 그 성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2030년에 저희가 그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을 한번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지지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일부에서 보도가 나온 것처럼 뭐 한국이 불리하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현재로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나라의 태도라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대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한덕수 총리가 칠레 대통령 만나셔갖고 진지하게 양국의 협력에 대해서 의논을 하다 보면 칠레가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한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그 나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남미 5개국을 지난번 방문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IOC 위원이나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거지만 엑스포 유치 과정은 그 나라의 최고 의사결정자를 설득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엑스포 유치 과정은 각 나라와 대한민국이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 이 서로 투자와 지원과 또 이 도움을 서로 이 나눌 수 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엑스포 유치 활동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열심히 하면 전 세계 170개국하고 저희가 관계를 매우 돈독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주 창의적인 새로운 협력 사항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글로벌 국가 역량을 엄청나게 키우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엑스포라고 하는 하나의 이벤트를 유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계 전체와 대한민국이 협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부산이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부산이 세계 각국 또 세계 각 도시들과 구체적인 협력을 하는 또 교류를 하는 또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이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해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여러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다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K-팝부터 시작해서 ICT 테크놀로지에 이르기까지 또 심지어 이 그린 테크놀로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사실 없는 분야가 없고 각 분야가 나름대로 다른 나라들이 협력을 맺고 싶어하는 또는 투자를 이끌어내고 싶어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또 이 K-팝이나 K-컬처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갖는 친숙함, 여러 나라들의 국민들과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알고 싶어하고 하는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함께 협력할 방안들을 찾아내면 저는 엑스포 유치 과정이 끝나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170개국과 엄청난 새로운 관계의 틀도 만들고 내용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열심히 뛸 것이고 결국은 그런 어떤 유치 활동 자체가 우리나라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단순하게 엑스포의 유치 여기에 지금 목적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170개국과 매일처럼 다니시는 시장님을 보면서 야 한국이 드디어 특히 부산이 170개국과의 연결적인 고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세계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주무부처가 어쨌든 정부 부처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부하고 산업자원부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해양수산부의 그 지금 이제 그 예정 부지들이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의 관할 부서 부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수엑스포가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 주최로 개최를 했다는 점에서 어느 부처보다도 세계 박람회 유치에도 우리 해양수산부가 굉장히 관심과 지금 이제 열정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장관님께서는 지난 7월에 대통령 특사 1호로 지금 이제 그 남태평양의 주요 국가 수반들을 예방하고 엑스포 유치를 홍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더욱 역할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점이 있으신지 그리고 남태평양 예방의 성과도 함께 얘기 좀 한번 해봐 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부산은 우리 명실상부한 제1의 우리나라 제1의 해양 도시입니다. 또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의 발전이 또 우리 해양수산의 발전이고 또 해양수산의 발전이 우리 미래 해양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이런 각오로 엑스포 유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게 뭐 주무부처는 산자부하고 외교부일 수밖에는 없습니다만은
해양수산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부산이라는 항만이 146년 전에 개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수탈의 시대를 거치고 또 전쟁의 그 상흔을 거치고 그리고 또 발전의 경험을 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항만으로서의 임무를 이제 종료하고 시민들에게 그동안의 시민들이 항만도로 인해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함을 다 없애고 이제 시민한테 돌려드리는 이런 굉장히 그 역사의 과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 부산은 유치 도시로서 또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수 엑스포의 유치와 운영 경험들이 저희 해수부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수가 유치 전과 유치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하는 것도 또 눈으로 다 보고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 외교부나 산자부에 또 필요한 이야기들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부는 바다라는 업무의 특성상 그 국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부 구성원 모두는 엑스포 유치 홍보대사라는 마음가짐으로 국외 출장이라든지 국제 행사, 주요 외국 인사 면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치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그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피지를 방문해서 BIE 회원국 10개국의 대통령, 총리,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서 활발한 유치 활동을 벌린 바 있습니다. 일단 태평양 도서국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산의 경험이 당신들한테 전수될 수 있다. 이게 크게 포인트로 이렇게 설득이 되던 점이었던 것 같고 또 바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공통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바다가 그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다른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나 이런 경기들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게 이거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고 국가의 미래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게 뭐 일시적인 어떤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개발이 안 된 국가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어떤 뭐 사업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보다도 사실 그 다음 세대가 좀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전수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뭐 그렇게 아까 리야드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혀 밀리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특정 국가명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몇 개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부산 엑스포 지지를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까지 있어서 그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관님. 그 해양수산부가 아마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그 국제적인 인지, 국제적인 그 긴밀도로 따지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 세계 네트워크로 활용해서 지금 부산이 명실상부하게 2030 엑스포의 개최 도시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대사님께 좀 이제 뭐 곤란한 질문은 아니고 지금 이제 정부의 입장이 아닌 부산은 세계박람회 홍보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과가 어떨지는 뭐 저희들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사님께서 부산과 리야드의 엑스포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혹시 비교를 해주실 수 있으실지 곤란한 질문입니다만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결과가 1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같은 이제 해양국가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 부산에 좀 더 효율적인 그 홍보가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사우디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로마도 제가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한국 정부의 노력 그리고 재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문화계의 노력, BTS가 또 콘서트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30년 동안 외교관으로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 그리고 민간 분야 그리고 부산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장관님과 총리님 그리고 시장님께서 또 재계와 함께 부산 엑스포 개최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기업들의 참여가지고 이걸 내셔서 포스코도 또 참여를 하시고 기아까지도 참여를 하시는데 이게 엄청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모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분명히 편익이 창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고려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국이 놀라운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응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협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칠레는 해양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에 있어서 한국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펙에 있어서도요. 저희가 2019년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요. 저희가 중요한 로드맵 두 가지를 채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 폐기물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불법 조업에 대한 규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소규모 어업에 대한 로드맵으로 이것을 보완했는데요. 에이펙 역사에 있어서 부산은 정말 중요한 도시죠. 2005년에 부산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이곳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2025년 한국이 다시 한번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할 때도 중요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남태평양 관리기구에서도 한국을 통해서 RFMO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저희가 받고 또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협력을 해왔습니다만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도 한국이 협력을 해오셨고요. 그런데 이미 협력하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아직 협력을 하지 않은 국가들, 이제 협력을 시작한 국가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 엑스포뿐만 아니라 그 이전,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까지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개발도상국의 이슈들에 대해서 한국과 논의를 하면서 다른 170여 개 국가들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엑스포를 통해서 이런 논의가 가능할 거란 생각도 하는데요. 제가 질문에 답변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온 이야기 모든 것을 이제 아울러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노력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협력 그리고 이제 각계 분야의 모든 문화적인 협력이 지금 아우러져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번 지금 이제 시장님과 우리 장관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모든 부분들이 부산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사실 좀 많으면 많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장관님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시장님께 혹시 좀 바라고 싶은 부분이 혹시 뭐가 있는 게 있으신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지장님하고는 뭐 평소에도 계속 의사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지장님한테 뭐 바라고 이 자리에서 뭐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드릴 거는 없고,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또 해양수상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부산시하고 잘 해나가고 엑스포 유치와 북한 재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해양수산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부산 엑스포가 이거는 뭐 한 70%는 해양 엑스포다라고 이렇게 인식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마음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해수부에서는 일단 우리 뭐 부산에도 저희들 민간 기관들도 많이 나와 있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서 유치 활동 지원단을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부, 공공기관, 민간, 해양수산 관련 기관 이렇게 다 뭐 연구기관들 다 포함해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 부산 엑스포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TF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이게 항만에서 개최되는 엑스포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두말할 나이가 우리 해양수산인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주제 자체가 결국은 부산에서 한다는 거는 바다에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국 뭐 명시적인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기후 변화라는 게 사실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고 바다에서 가장 많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양과 관련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마음을 좀 모아주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각보다 훨씬 시장님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님께서는 예. 부산의 기업과 그리고 이제 뭐 조성환 우리 장관님 계시지만 해양수산부 그리고 부산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듣고 오늘 자담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중앙아시아에서 온 5개의 나라의 외교 장관님들과 집단적으로도 만나고 개별적으로도 다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나라와 우리 부산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다 했고 오늘 또 이 태평양 도서국가 외교장관들이 부산에 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또 역할을 많이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내일까지 또 여기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정부가 부산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어떤 회의가 있다고 할 때 그걸 다 부산에서 개최하도록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런 도움을 받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정부와 대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기업과 또 시민 문화계와 또 우리 부산시가 지금은 원팀이 돼서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희 부산시가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이런 상황에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혼신을 다 힘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유치 과정을 통해서 유치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이 세계의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확립을 하고 여러 나라들과 이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고요. 또 부산에서 보여드릴 2030 엑스포가 인류 문명이 가야 될 세계가 오늘 주제가 공정과 협력입니다만은 그 공정과 협력의 시대를 여는데 가장 적합한 엑스포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오늘 이상으로 여러 지금 이제 분들 모시고 시장님과 장관님 그리고 장관님, 시장님 그리고 우리 대사님을 모신 가운데 어떻게 부산이 엑스포를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버라이어티한 이야기를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바다의 신께 2030 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 좌담 이끌어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